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통령 후보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와 권력은 당신의 손에 있다며 대선에서의 표심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 팻말을 세우던 노인이 20대 청년에 의해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은 위독한 상태이고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애리조나, 워싱턴주를 비롯한 서부 여러 개 주와 캐나다의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대기질 악화 경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대란을 촉발한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품질 관리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업체 측은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10 식사 쿠폰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 그랜드 애비뉴에서 길을 걷던 5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은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도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포기를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으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을 가능성과 약속, 꿈꾸는 자와 행동하는 자의 나라라고 규정한 뒤 나는 이 나라에 내 심장과 영혼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와 권력은 당신의 손에 있다며 대선에서의 표심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현재 변곡점에 있고 우리의 지금 선택이 향후 수십 년의 우리 국가 명운과 세계를 규정할 것이라며 자신의 재선 포기를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 희망이냐, 증오냐, 단합이냐, 분열이냐 사이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정직과 품위, 존중, 자유, 정의와 민주주의를 믿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것도 우리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며 여기에도 개인적 야망도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은 새 세대에 횃불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결심했다라고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 국가를 단합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대체 주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는 노련하고 강인하며 역량 있는 사람이라며 내게는 놀라운 파트너이자 우리 국가의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는 나의 선택을 했다라며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인 당신들의 몫이고 당신이 선택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비롯해 50년이 넘게 이어진 자신의 정치 커리어를 두고는 국가를 위해 복무한 것은 내게는 영광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향후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선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격이 조작됐다거나 바이든 사퇴에도 배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출생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영 매체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음모론이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피격 사건을 조작했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사죄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우익 성향의 소셜미디어 X 사용자이자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는 총격 사건으로 하루 만에 5만 명의 새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그는 총격 사건 뒤 며칠에 걸쳐 바이든의 꼭두각시 조종자들이 트럼프를 공격했고 그들은 다시 그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표로 활동했던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의 슈퍼팩인 링컨 프로젝트가 피격 사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우익 웹사이트 브레이트바트의 트래픽도 급증했습니다. 음모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 이후 불붙었습니다. 극우 논평가 찰리 커크는 바이든 대통령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억만장자 헤지펀드 사장 빌 액먼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으나 흑인이자 인도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가 시민권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인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논란에 시달린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에도 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민주당이 그녀가 부통령 후보로 선택되기 전에 그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극단주의 이념을 추적하는 단체 웨스턴 스테이츠 센터의 프로그램 책임자 린제이 슈비너는 뉴욕타임즈에 인터넷은 편견이나 음모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며 오직 음모론이 확산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확장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 팻말을 세우다 20대 청년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은 위독한 상황이고 공격한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한 80세 노인 남성이 오후 5시 45분쯤 미시간주 행콕에 있는 자기 집 앞마당에 트럼프 선거 팻말을 세우다가 사륜 오토바이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노인의 집 앞마당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홍보하는 선거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22세 남성 용의자는 팻말을 뜯어 거리에 내던지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팻말이 뜯어진 것을 확인한 노인이 마당에 나와 팻말을 다시 세우고 있을 때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돌아왔고 노인에게 돌진해 들이받았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같은 지역에서는 극우의 상징인 얇은 파란색 선 스티커와 트럼프 스티커가 붙은 차량 2대가 파손됐다는 별개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확인 결과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가 노인을 공격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경찰은 퀸시 타운십 지역에서 지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륜 오토바이 범죄를 자백하고 싶다며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현장에서 용의자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노인을 공격할 당시 용의자가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남아있는 위협은 없다며 어떠한 정치적 폭력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애리조나, 워싱턴주를 비롯한 서부 여러 개 주와 캐나다의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은 하늘이 짙은 연기와 연무로 가득 차 대기질 악화 경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전국기관 통합소방센터는 현재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만 79개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57만 9,292헥타르의 광대한 지역이 초토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극도에 달한 서북부 지역의 15개 산불 부근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캘리포니아 로키산맥 북부와 그레이트 베이슨 지역도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오리건주는 31개의 대형 산불로 32만여 헥타르가 소실되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산불인 더키파이어는 오리건주와 아이다호 경계 지역 부근에서 24일 현재 진화율 0%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103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도 각각 12개의 산불이 살아있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산타바버라 부근의 레이크 파이어는 90%가 진화되었습니다. 시스키우 카운티의 셸리 파이어는 62% 진화되었지만 폭염과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부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힐 파이어는 오히려 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워싱턴, 몬태나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이어졌지만 몬태나의 데드맨 파이어는 95% 진화된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430건, 이웃 엘버타주에서 170건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2건으로 이미 2만 5천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캐나다 로키산맥 일대에서 철수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서부 지역에는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리건주 환경부는 대기질 경보를 내리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이다호주도 전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엘버타주 캘거리에 산불 연기로 대기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외출이나 옥외 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기질관리국은 대기질 상황에 대한 예보나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외출 시에는 매연 방지용의 등급이 높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글로벌 IT 대란을 촉발한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사 품질 관리 절차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작 $10 식사 쿠폰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제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고 조사 결과 예비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일 2개의 신속 대응 콘텐츠가 추가로 배포됐다라며 콘텐츠 유효성 검사기에 결함이 발생해 이 중 하나의 문제가 있음에도 검사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품질 관리 실패 탓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업데이트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산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떻게 해서 윈도우와 충돌을 일으키는 전산 코드를 업데이트에 포함했고 그것이 왜 사전에 감지되지 못한 채 고객 PC에 그대로 배포될 수 있었는지에 의문점을 표해왔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데이터가 왜 문제가 됐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 과정에 새로운 검증을 추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기기 850만 대의 죽음의 블루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 지연, 취소, 방송, 통신, 금융 서비스 차질 등의 피해가 속출했고 병원 수술이나 화물 배송이 중단되고 방송사 일기예보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델타항공 등 일부 회사들은 전산 마비 사태 이후 여전히 업무를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자사 및 고객사 직원들에게 $10짜리 우버이츠 쿠폰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54억 달한다며 $10로는 피자 한 판도 주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의 노후화된 지하철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고 지하철역 플랫폼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냄새까지 더해져 이용객들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일부 전철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에어컨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출퇴근하거나 일부러 다른 노선을 이용해 우회해서 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티브 알박스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 유지 관리 담당자는 전철 인프라들이 전반적으로 오래돼서 에어컨 등 냉방 시스템을 꾸준히 수리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 전철의 에어컨은 폭염으로 열을 받으면 자주 고장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전철 내부의 온도는 거리 온도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22일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일본 전철 내부 온도는 화씨 95도였고 거리 온도인 화씨 82도보다 높았습니다. MTA에 따르면 지난주 폭염 기간 동안 일본 전철의 9개 차량 냉방 시스템이 고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객들은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전철 플랫폼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더위에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냄새까지 더해져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전철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 서브웨이 크리처스가 최근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더운 전철 플랫폼으로 맨하탄 14 스트리트, 유니언 스퀘어역, 34 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역 등이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그랜드 애비뉴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를 관통하는 그랜드 애비뉴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과속 차량도 많은 구간이지만 횡단보도 하나 없어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도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5분경 팰리세이즈 파크 그랜드 애비뉴와 헨리 애비뉴 교차로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55세 한인 남성이 34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씨로 알려진 한인 남성은 갈비뼈와 대퇴골, 골반 등 다수의 골절과 타박상에 두부 출혈까지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간과 신장 기능 부전이 발생하면서 결국 사고 9일 뒤인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진 신 씨의 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과속의 음주운전 사고라는 주장입니다. 가족들은 사고 당시 시속 40에서 50마일로 과속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예비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어떤 혐의나 벌금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신 씨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보이스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신 씨의 가족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신 씨의 장례식 비용에 사용하게 되며 가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오늘 현재 8천여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음료업소에서 한인 남성 손님이 음료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연이 영상과 함께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을 주로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어레스트플렉스는 지난 21일 아빠와 딸이 보호바를 두고 경찰과 다툼을 벌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조지아주의 한 버블티 업소에서 들어온 신고에 경찰이 대응했던 장면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60대 한인 남성 A씨와 그의 딸은 해당 업소에서 녹차맛 음료를 주문한 뒤 집으로 가져갔는데 평소보다 음료가 씁쓸하다고 여겨 업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A씨는 가게를 찾아 한인 매니저인 B씨에게 음료를 건네며 마셔보라고 했고 B씨는 이를 거절하며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소리를 지르고 음료를 던지려고 했고 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음료를 마셔보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B씨가 사과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며 매니저와 몇몇 남자 직원들이 나이든 내게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그 음료를 마실 필요가 없었다.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화를 내며 내게 음료를 던질 듯이 위협해 다른 직원들이 말린 것이라며 A씨가 한국어로 욕을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A씨의 딸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전화로 불만 사항을 털어놓는데 점원의 응대가 무례했다. 사과하지 않아 화를 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B씨는 A씨로부터 욕을 들었다며 음료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욕설하고 위협할 이유는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 13일 일어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를 둘러싼 보안 실패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어제 의회 표결에 붙여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TF는 13명으로 구성되며 공화당 의원 7명, 민주당 의원 6명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F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당일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향후 보안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TF는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필요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미래의 보안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개혁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 경찰이 여성 폭행 및 아동 위해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23일 펠팍 경찰국에 재직 중인 한인 경찰 데이빗 전 씨를 여성의 목을 조르거나 총을 겨누는 등 지난 수년간 폭행을 가하고 어린이 2명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검거해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혐의에 대한 정보가 지난 19일 접수돼 기밀 수사과가 조사를 벌인 결과 체포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펠팍 경찰서에서 정식 경찰로 근무해온 전 씨에게는 가중 폭행과 아동 위해 등 총 18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전 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감염 개체수는 퀸즈 177개로 가장 많고 스태튼 아일랜드 119, 브롱스 93, 브루클린 47, 맨해튼 12순이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에 기승을 부리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시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2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근육통, 두통,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뇌신경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데이터 기준으로 인체 감염자 중 약 15%만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건국은 이 병에 특별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책이라며 긴 소매옷 착용, 고여있는 물이 있는 지역을 피하고 새벽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아시안 마켓인 H마트가 우버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H마트는 이번 파트너십은 H마트가 혁신과 편의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우버이츠 앱을 통해 미 전역 고객들에게 문 앞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H마트는 우버이츠 입점을 기념해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합니다. 우버이츠 이용 고객은 H마트 50 할인 코드를 사용해 $50 이상 주문 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버원 회원은 $3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과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 다이렉트를 활용해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 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H마트 웹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경우 우버의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주문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습도도 내려가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